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편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고 비슷한 세월을 보냈는데도 노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말투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루가 단조로운데도 불평이 없고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압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갈수록 표정이 굳어갑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고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먼저 지쳐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크게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사는 분들이 있고 돈이 있어도 늘 불만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오래 만나본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들에겐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공통점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온 태도이고 나이 들면서 더 분명해진 선택입니다. 노후는 새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버거워집니다. 중요한 건 이 차이가 운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노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진다거나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냐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한 재능이나 큰 결심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늙어서도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버리고 어떤 태도를 지키고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늙어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노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제는 다 끝났다,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삶의 반경도 같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늙어서도 잘 사는 분들은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불편하다고만 말하지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처량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8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걷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말입니다. 늙어서 힘들다는 말 대신 속도가 느려졌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말 하나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분은 본인을 피해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분을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 주변도 나를 약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면 도움은 늘지만 존중은 줄어듭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늙어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고 지킨다는 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에 힘들어지는 많은 분들의 하루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시간은 많은데 정작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늙어서도 잘 사는 분들은 하루가 단순해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나가는 시간, 쉬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두고 그 리듬을 지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산책하십니다. 비가 오면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같은 시간대를 유지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의 틀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리듬 덕분에 몸도 마음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루가 예측 가능하느냐입니다. 리듬이 있는 삶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오늘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허무함을 막아줍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의 일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약속이 없다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한 흐름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리듬이 없는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리듬이 있는 삶은 나이가 들어도 안정됩니다. 두 번째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와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습관은 함께 작동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루의 리듬은 쉽게 무너집니다. 늙었으니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굳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날 이유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가 점점 흐트러집니다.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들쑥날쑥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텔레비전 앞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기운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늙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시 스스로를 불쌍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잘 사는 노년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삶 전체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리듬을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무리하지 않되 흐트러지지 않게 조절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후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래 서 있기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외출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시간, 간단한 스트레칭 시간, 신문을 읽는 시간까지 정해두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내가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노후를 잘 사는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하루를 붙잡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몸 상태나 환경에 맞게 조정하되 삶의 중심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산책 대신 실내 운동으로 바꾸고, 몸이 힘든 날에는 휴식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중요한 건 멈추는 게 아니라 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크게 드러납니다. 노후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고 말입니다. 큰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해둔 하루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냐,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시선이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다시 자신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로, 늙어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노후의 편안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사람과 많이 어울리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약속이 많을수록 인기 있는 사람 같았고,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실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준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도 없고, 모든 관계를 같은 힘으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비교적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끊지도 않고 억지로 붙들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면 거리를 두고 편하면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선택을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연락 오면 거의 다 받아주셨습니다. 부탁도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약속을 미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을 밀어낸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챙겼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맞추기보다 사람 사이의 간격을 조절합니다. 이 간격 덕분에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괜히 상처받을 일도 적어집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친밀함보다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야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 편하게 이어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거리를 스스로 정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늙어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의 삶에 집중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노후에 힘들어지는 많은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야기의 대부분이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뭐 했고, 그때 왜 그렇게 됐고,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면
지금의 삶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반대로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다고 말하고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늘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를 더 소중히 본다고 말입니다. 이분의 대화에는 원망이 오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후회보다 현재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만족을 느낍니다. 오늘 날씨, 오늘 식사, 오늘 몸 상태 같은 사소한 것들이 삶이 됩니다. 노후에는 큰 사건보다 이런 일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허무해집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않고 과거에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집중합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네 번째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인생보다 지금의 하루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늙어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태도 하나가 노후의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혼자 버티려고 하십니다. 젊을 때 가족을 책임졌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참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도움을 제안받아도 거절부터 합니다. 하지만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흐름이 다릅니다. 도움을 약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는 선택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7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허리가 좋지 않아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드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혼자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웃에게 부탁했고 자식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덜 아팠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니 내가 더 쓸모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관계가 약해질 거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 연결됩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건 스스로 하고 어려운 건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이 태도 덕분에 몸이 덜 망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걸 실패가 아니라 지혜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늙어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을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노후를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이 중요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됐고, 결과를 내야 했고, 항상 긴장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그 긴장을 그대로 끌고 가면 삶은 숨 쉴 틈이 없어집니다. 잘 사는 노년의 공통점은 웃어넘길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조금 부족한 상황, 남의 시선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식당에서 주문을 잘못 받아도 그냥 웃으며 넘어가셨습니다. 옆에서 왜 말 안 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화낼 일은 이미 다 겪었다고 말입니다. 이 태도는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듭니다. 매사에 의미를 과하게 두지 않으니 마음이 덜 상하고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 여유가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주변도 편안하게 합니다. 6번째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무겁게 붙들지 않고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안다는 점입니다. 이제 6가지 특징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특징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노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늙어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낮추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만들며 사람과의 거리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조절하고 과거보다 지금의 하루에 집중하며 필요한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지나치게 무겁게 끌고 가지 않는 태도, 이 6가지는 어느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겹치고 이어지면서 노후의 삶을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특징들이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노후는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비교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참고 버티는 게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줬는지 말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말입니다. 잘 사는 노후는 거창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태도에서 나오고 사람을 대하는 말투에서 나오고 스스로를 대하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잘 해내는 인생보다 편안한 인생을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는 큰 결심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늙어서도 훨씬 더 잘 사는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